안녕하세요. 이동평균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은 이제 크게 뭐 사람마다 트레이더들마다 이제 다르게 여러 가지 뭐 설정을 하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글로벌하게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많이 이제 널리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요거는 일주일 5일 이동 평균선은 일주일 동안의 가격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5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설정을 하려면 이제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인풋과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에 5를 숫자 5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OK 누르고 잠시만. 요 스타일에서도 저는 이제 이거 빨간색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5일 이동 평균선이 됩니다. 요게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은 이제 왜 일주일이냐? 보통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면. 근데 왜 5일이라고 하냐면 이제 보통 주식에서는 영업일이 보통 5일이잖아요. 주 5일. 그래서 이틀은 쉬는 날이라 보통 5일 이평선을 일주일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근데 뭐 코인에서는 이게 24시간 돌아가니까 7일을 쓴다고도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게 별로 의미 없다. 그냥 5일을 글로벌하게 보는 게 가장 낫다. 왜 그러냐면 뭐든지 우리가 제가 이제 거래소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한국에는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데를 쓰는 이유는 그런 데를 가장 많이 이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용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이평선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5이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일주일 선이기 때문에 5이평. 그래서 요건 일주일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선이다. 왜냐하면 이게 5일 동안의 어떤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일 동안의 선이다 보니까 이 5일 이평선은 쉽게 이게 흐름이 막 변하고 막 되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5일 이평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5일 이평선을 가지고 매수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 이 캔들이 5일 이평 위에 있으면 매도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게 매매 원칙으로 제가 블로그에도 계속 올렸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이 5일 이평선은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눈치를 보는 어떤 선으로 볼 수가 있어서 심리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5일선 얘가 캔들이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캔들이 이 5일선을 돌파하면 이제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얘가 5일 이평선을 돌파했으니 여기에 그 다음 뭐 캔들을 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평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5일 이평선을 통해서 하락을 하든가 하향 돌파를 하든가 상승 돌파를 할 때는 매매의 타이밍으로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5일 이평선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된 것을 20일 이평선이 밑에 있고 5일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이거를 정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요거는 다음에 요거는 또 그 실전 매매 이평선을 이용해서 실전 매매를 할 때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정배열일 경우에는 얘가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의 어떤 그 추세의 어떤 방향 그리고 추세의 어떤 굴곡 이런 것들을 통해서 5일 이평선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이 5일 이평선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게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너무 이걸 보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매수 매도에 실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실전에서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 20일 이평선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 21 이평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인풋에 2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일은 이렇게 약간 이 골드 색깔 이걸로 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일 이평선. 이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요거는 한 달을 대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한 달은 30일이 보통인데 왜 20일이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한 달이면 20일 영업일 보통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 20일 이평선은 한 달 동안의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일 이평선은 이 빨간색 5일 이평선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비트코인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빨간색은 이렇게 막 엄청 출렁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20일은 좀 더 완만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5일 이평선보다 20일 이평선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력선, 뭐 세력선 또는 추세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력선, 요 추세선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또 흔히들 생명선이다. 그래서 이 캔들이 이 20일 이평으로 내려오면 생명이 이제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추세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뭐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얘기를 할 때 이 20일 이평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은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20일을 캔들이 이 20일을 깨고 내려오거나 지금 이렇게 요런 요때처럼 아니면 요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터치해서 깨고 내려오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갈 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0일 이평선을 5일 이평선과 함께 보면서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면은 되게 중요하고 이게 일종의 추세의 한 달 동안의 추세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추세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3개월, 3개월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분기 이평선이라고 말도 합니다. 이제 1년을 4분기로 나눴을 때 이제 분기 이평선, 60일 이평선.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시장에서는 다른 말로 수급선이라는 말도 해요. 수급선. 이제 이 수급선은 뭐냐면 이제 수요와 수급이라는 말은 수요와 공급 간의 이제 균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선은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60일 이평선을 캔들이 깨고 내려온다. 이러면 시장에 어떤 이 수요와 공급 간의 심각한 균형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하락 돌파를 하면 공급이 많아지는 거겠죠. 이렇게 하락 돌파를 하면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도세가 우위를 점했다. 베어가 시장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60일 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수요가 많아지는 거겠죠. 돌파했으면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매수세가 우세하게 되는 거고 불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일선은 이렇게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이제 60일선을 보면 요거거든요. 초록 색깔이 이제 60일선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인풋에서 60을 넣고 이제 요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보면 요 60일선을 얘가 비트코인인데 이렇게 지금 깨고 내려왔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 한번 깨고 내려왔죠. 또 올라갔다 한번 또 깨고 내려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60일선을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또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얘 60일선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밑에 거래량하고도 한번 보면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은 수급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네 번째로는 120일선.
121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가 되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6개월 선입니다. 1년의 반, 6개월 선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이 그 121선은 이제 시장에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경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시장의 경기, 시장의 어떤 경제 전망, 경기 전망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121선은.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5일선이 지금 이게 5일선인데 상승 추세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21선은 한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쭉 하면 하락을 하다 보면 요 121선을 딱 만나면 보통 이제 이게 6개월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121선은 어디서 보면 좋냐면 주봉, 주봉으로 볼 때, 주봉의 캔들을 볼 때 이 121선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게 6개월 선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조화가 잘 되는 건데 주가가 하락을 쭉 하다가 보면 이 121선에서 이 1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 121선이 주봉상. 그래서 121선은 경기 전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번 제가 121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21선이거든요. 지금 121선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면 지금 상승 추세일까요? 하락 추세일까요? 당연히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121선을 요때 치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갔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변곡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5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을 치고 올라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이게 이제 정배열로 바뀌면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세로 접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요게 이렇게 한번 뚫고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면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12월 4일이거든요. 그때 12월 4일 하락장 때 12월 4일 하락한 이후에 단 한 번도 121선을 치고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월 24일에 처음으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 지금 막 이렇게 맥을 못 치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막 이 저항 121선이 저항대 역할을 하면서 막 못 올라오게 누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주봉하고 같이 봐도 지금 주봉에서 보면 어떻죠? 주봉에서 이 121선을 밑으로 치고 내려온다. 그러면 장기적인 하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때요? 비트코인이 이때 이후로 이때 2020년 4월 27일 이후에 단 한 번도 121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근접해 내려왔죠. 그래서 만약에 주봉상 최대 마지노선은 얘가 하락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121선을 한번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비트코인은 장기 하락으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121선은 주봉하고 같이 보면 되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지겹게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241선이 있습니다. 이제 241선은 뭐죠? 241선은 1년이 되겠죠? 아이고. 1년. 241선은 1년입니다. 1년. 근데 저는 왜 이 241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냐면 이건 엘리엇 파동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이동 평균선을 딱 볼 때 이 엘리엇 파동상 이 241선을 깨고 내려오면 이게 C파 이렇게 되죠. 1, 2, 3, 4, 5, A, B, C. 그러면 보통 이 C파는 이 강한 이 C파가 요게 이 C파가 보통 이 240선을 깨고 내려와요. 보통. 그래서 강한 하락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횡보를 되게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241선을 지지하느냐,
요거는 일봉상 얘기하는 겁니다. 일봉상. 일봉상 이 241선을 깨고 내려오느냐, 지지를 받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래서 241선 아래에 있을 때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매매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241선 아래에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진짜 흔히 많이들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뭐 저점인 줄 알았더니 뭐 지하가 있더라, 뭐 지하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더 깊은 뭐 우물물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241선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모든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때도 한번 이때가 이제 그때 4월 하락장이거든요. 이제 이때가 4월 하락장이었는데 4월 하락장에 이때 241선을 깨고 내려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 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출렁였어요. 이때 막 뭐 사람들이 뭐 20K 간다, 뭐 이제 뭐 20K는 일도 아니다, 10K 간다, 막 이런 온갖 막 여기서 여기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요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거든요. 계속 출렁이고. 그래서 241선 밑에 내려오면 이게 여기서 막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엄청 출렁였거든요. 여기서 샀다가 뭐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41선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7월 상승장 때 이렇게 241선을 맞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파하고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맞고, 제가 여기 241선을 돌파할 때는 음봉이 뜨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봉이 떠서 한번 맞고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걸 강하게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한번 또 내려왔고,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때 한번 깨고 내려온 다음에 이때 언제죠? 이때 이제 내려오면서 이때 한번 먼저 내려왔었죠. 12월 4일에 한번 241선을 깨고 얘가 단기 이제 그 저점을 만들고 계속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241선은 이동 평균선에서 아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이동 평균선의 각각의 그 평균선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실전에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의 포착을 잡고 매매에 임하는지 실전 적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